김혜영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또 오프라인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이어가게 생겼습니다. 막 30만에서 50만 명대 이렇게 가다가 다시 30만 명, 20만 명 하다가 지금 10만 명대로 내려왔는데 학교 당국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좀 많이 확진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또 온라인으로 정책을 바꿨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렇게 따라야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발제를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한 주 이제 그 발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한 분씩 오시면 여기 앉아가지고 둘이 여기서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 형태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분이 또 확진되셨다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이 자료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강의를, 자료는 제가 카톡으로 단체 톡에서 일러드렸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제가 따로 보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성적 산출을 하려면 발제 자료, 그 다음에 리포트 자료, 출석, 이것으로 이제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발제를 맡으신 분들은 꼭 발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로 성적을 평가하는 것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우 여러분들은 좀 힘들더라도 요거 하나 정도는 좀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연구소 강의 카페 있잖아요. 거기로 올려주시면 들어가시면 철학사상연구소 강의 카페로 들어가시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보고서 활용도 하고 또 참고도 하고 또 나중에 그걸로 또 성적을 냈다는 또 근거로도 근거로도 또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오늘 발제하신 분이 강예진 쌤인데, 강예진 쌤이 아주 발제를 많이 해보신 분 같아요. 제가 받아봤고 지금 열어봤는데 아주 PPT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아주. 그래서 이것을 모델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기준으로 삼든지 우리 학우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발제하실 분은 단톡에서 좀 이렇게 논의를 해서 어떤 분이 다음 주가 분석 심리 이론이잖아요. 융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거 발제하실 거니까 그거를 거기 선정되시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한 요약을 좀 하셔가지고 올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실지는 단체 톡으로 이렇게 거기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리사회 이론인데,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인데, 지난번에 정신분석 이론을 김정욱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김정욱 선생님이 하셨는데, 김정욱 선생님도 그 자료를 미리 하신 거지만 아니면 뭐 조금 더 추가로 보완을 하시든지 해서 올려두시고요. 이 정신체계 이론에는 이 학자가 4명이 나오죠. 정신분석 이론, 심리사회 이론, 분석 심리 이론, 개인 심리 이론, 이렇게 이제 정신 분석 이론은 프로이드,
심리사회 이론은 에릭슨, 오늘 하는 과정이, 오늘 그 담당하는, 분석 심리는 융, 개인 심리는 아들러, 이렇게 이제 네 학자의 이론들을 살펴볼 건데, 일단, 정신 분석 이론이,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설정해 놓은 이걸 조금 더 한번 다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심리사회 이론을 확인하는,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 교재를 다 구매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이 교재를 같이 이렇게 참고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나보다 그러고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면 이게 재미도 없을 뿐더러 어떤 뭐라 그럴까, 효과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즐기자. 좀 즐기면서 하자. 그런 차원에서 교재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선생님들 그 부분을 좀 펴서 같이 보는, 그러면 좀 덜 심심하고 또 공부에 대한 효과도 조금, just a little 그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 정신체계 이론의 처음에 정신 분석 이론이 나오잖아요. 이 프로이드가 주장한 정신 분석 이론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심리 사회 이론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분석 이론, 그러니까 정신 분석이라는 것부터 사실은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정신, 예? 이 정신 분석 이론, 정신 분석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분석 이론, 이게 정신이라는 게 사실 이 스피릿이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은 하나의 정신, 그러면 그냥 이 아이디어 가지고 말하는 이런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정신이라는 말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확한 개념으로 보면 정이 있고 신이 있는 거죠. 그 요즘에 그냥 정신 그러면 이게 아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실제로 정신이라는 말은, 요게 정이라는 것은 이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이게 이제 요게 신이라는 게, 이게 귀신, 이 신자 아니에요? 이게 신자가.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이게 정신이죠. 요즘 말하는 요게. 그러니까 요즘은 육체와 이게 정신이라는 말은 본래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거가 따로따로 있는 건데, 요즘은 이제 짬뽕에서 정신 그러면 그냥 이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구조, 이런 어떤 작동 원리, 이런 걸 그냥 다 정신이라고 그냥 통째로 얘기해버리고 말죠. 근데 이 정신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분석.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늘게 자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무를 도끼로 막 이렇게 패가지고 쪼개는 거지. 요거는 이렇게, 사람이 자꾸 칼을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칼은 대부분 이렇게 잘리잖아. 예? 칼은 이 도구가 다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라내는 걸 이게 분이잖아. 이건 자꾸 이제 자르다 보면 나중에 가루가 된다고 그러는 건데, 예? 나눠지고 가루가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맣게 자꾸 나누고 뭐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 것을 자꾸만 조그맣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왜냐면 그게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지, 분석. 예? 큰 것을 자꾸 자르다 보면 이게 조그매지잖아요. 자르고 또 자르면 조그매지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론이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정신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이런 관념, 우리 동양적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하고 신은 다른 건데, 그래서 이게 정이라는 게 이게 육체적, 여기 쌀이 있고 여기 몸이잖아요. 몸이 아주 잘 자란다는 게 이게 정인데, 그래서 왜 남자들
뭐 여자도 뭐 다 뭐 정력 뭐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이걸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데 요즘에 뭐 통칭해서 그냥 정신 그러면 그냥 이 스피릿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그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이 다 움직임에서 비롯되는 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본 거예요. 누가? 프로이드가.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것을 처음에 물론 뭐 다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세운 거지. 이렇게 자기는 분석을 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 분석 이론이 된 건데 이게 그 에릭슨에 가면 심리, 이 심리, 심리 사회. 이게 뭐 거꾸로 해도 돼요. 사회 심리라고 해도 됩니다. 그 이론, 심리 사회 이론으로 이제 가죠. 심리 사회 이론. 이게 이제 융으로 가면 이게 다시 또 분석 심리, 분석 심리, 심리. 그 다음에 아들러한테 가면 이제 개인 심리로 가지. 개인 심리. 개인. 이거 보세요. 정신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체계 이론에서 가장 프로이드가 이제 정신을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심리가 이제 심리를 얘기하네. 심리를 분석하네 또. 그러니까 점점 심리학이라는 이게 심리학이 철학에서 하는 분파가 심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이 철학에서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커졌어. 근데 큰 틀에서 사회 심리를 나눠지네. 그러더니 다시 또 심리를 다시 또 분석하네. 이 일은 이제 더 심화가 되니까 이제 개인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쭉 이렇게 세밀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보면 여기서 보면 다 이제 심리 그러잖아요. 심리학. 마음이 움직이는데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리라는 게.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했더라. 예? 이 프로이드가, 에릭슨이, 융이, 아들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갈수록 이제 심화된다고, 심화되는 그림을 이렇게 싹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점점 아주 세밀하게 연구가 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정신, 체계 이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심이라는 것은 뭐 볼 것도 없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심즉불 그러잖아요. 이게 다 불교에서 온 거예요. 불교. 이 사람들이 뭐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런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안 한 것 같지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심을 통해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도대체 뭐냐, 이게 마음. 이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는 게 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음은 원래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으로 이 인식 체계로 설정하는 거지. 그래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생각하는데 옛날의 사람들은 이 마음이 어딨냐? 이 배에 있다. 배에 있다 그랬어요. 이 장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심장으로 올라왔어요. 그 심장에서 이제 마음이 거기 있다. 그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다 뭐 심장을 그려놓고 뭐 심자를 써가지고 이건 어떤 작용이고 이건 어떤 작용이고 지금 어떻습니까? 심장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뭐 혈액 펌프네. 혈액 펌프 그냥 펌핑하는 거야. 그냥 혈액을. 거기 뭐가 있냐 이거야. 요즘은 어떻습니까? 머리로 올라갔지. 머리. 이 마음이라는 게 머리로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배에 있다가 가슴에 있다가 이 마음까지 올라왔어요. 이 두뇌, 이 브레인. 에? 이 마음이라는 게 이 뭡니까 그 뉴런, 뉴런이라는 그 신경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런이 있어. 또 뉴런이 있어. 또 뉴런이 있어. 이런 게 한 100조개, 어떤 사람은 뭐 1000조개라고 그러는데 여기 뉴런과 뉴런 요 사이에 요 끄트머리가 전기 신호가 칙 가는 거 아니에요? 전기 신호가 칙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려면 이 전기 신호 이 뉴런이 차차차 하면서 요 중간중간에 이 전기 신호를 주잖아요. 전기 신호를 착착 주는 게 시냅스 아니에요? 시냅스. 이 시냅스의 작용이 곧 마음이다. 뭐 이렇게 요즘은 규정을 해요. 이 과학하는 사람들이.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조금 지나면 또 어떤 게 또 마음이 나올 거야. 이 마음이 바깥으로 나올까? 이 마음을 지금도 첨예하게 막 이게 아주 얘기를 하죠. 마음 이게 이 심리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 뭐 천조개의 세포가 세포에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는 그 시냅스의 작용이 곧 마음이다. 이제 요즘에 그렇게 막 하는데 여하튼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그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죠. 그리고 막 이 두뇌 공부를 또 엄청 하지 않아요, 요즘에? 두뇌에 관련된 그 뇌 구조를 뭐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뇌에서 작동하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연구를 하죠. 그 뇌 관련 막 대학원도 생기고, 석박사 과정.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여하튼 마음이라는 게 배에서,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왔어요, 지금 머리로.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없다. 이따가 말씀 또 드리겠지만, 자아 같은, 이 자아에, 뭐 사람이 태어나면,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자아가 있느냐? 내가 있냐? 진짜 내가 있냐? 이거야. 불교에서는 뭐 없지. 무아론으로 가자, 무아론. 진짜 사람이 있냐는 거야. 사람이라는 말도 다 이게 추상적인 거고,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마음처럼. 마음이 어떤 거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어떤 것이라고 규정할 수 없고, 얼굴도 규정할 수 있나요? 얼굴도 규정할 수 없잖아. 근데 내가 어디 있냐 이거야. 이따가 내가 자아 개념 나올 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정신분석 이론을 세운 프로이드를 보면, 정신세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역시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성적이고 뭐 공격적이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게 본능이지, 본능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것을. 본능적으로는 이게 성적이고 공격적이다. 이게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이 원시 사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금방 떠오르지 않겠어요? 일단 프로이드 생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40살 먹은 아버지, 20살 먹은 어머니. 그러니까 20살 이게 근거가 있다는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근거가 없다,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는데, 여하튼 천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나이가 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좀 적고 그런 데서 천재가 많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천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자라는 사람도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 프로이드도 40살, 어머니는 20살. 그 사이에 났어요. 영국으로 이제 이주하기 전까지 비엔나에 살았고, 비엔나 의과대학 이제 의학부를 이제 갔고, 왜냐면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그때 당시에 의학, 법학 이런 거밖에 이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의학, 법학이 굉장히 돈벌이가 잘 되고 좋은, 학부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도 유럽에 가면요, 이 의학이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도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뭐 하진 않고, 지금 이제 돈을 잘 버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건데, 헝가리 같은 나라가 1000만도 안 되고, 1000만 되나? 인구가 1000만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헝가리 같은 나라도, 어렵잖아요. 우리 뭐 훨씬 못 살지, 사실은. 뭐 오래된 나라라 그런 거지. 유럽에,
오래된 나라지만, 헝가리 같은 나라도 그 의과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가려면 누구나 다 간다는 거예요. 그냥 뭐 지원하면 가는 거야. 왜냐면 의과대학에 원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쪽에는 대체로 무슨 의학이냐면 예방의학을 해요. 예방의학.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되면 대체로 이제 공무원처럼 최소한 중공무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냥 봉급이 똑같아. 뭐 급수 몇 급, 뭐 몇 년 근무해서 그러면 뭐 같잖아요. 우리도 뭐 일 많이 하든 잘하든 못하든 뭐 조금 하든 똑같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귀찮은 거야. 손님이 많이 오면 이거 이제 아파갖고 많이 오면 이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예방의학이 발달한 거야. 그러니까 많이 오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예방을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의과대학을 별로 안 쳐요. 그냥 그렇지 뭐.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냥 직업 중에 하나죠. 요즘에 뭐 연구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여하튼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비엔나 의과대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죠. 그래서 최면을 배웠고, 히스테리아에 관한 연구라는 책도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몇 쪽이냐면 7쪽이에요. 8쪽으로 넘어갑니다. 8쪽에 넘어가면, 이제 뭐 다 뭐 에릭슨이라든가 융이라든가 아들러 이런 사람들 다 뭐 그 프로이드를 통해서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뭐 자 제자군들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관을 한 번 더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프로이드는 그 인간을 약간 수동적인 존재, 또 그다음에 결정론적 존재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운명이 있다. 운명이 있고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인 인간이다. 아주 소극적이고 뭐 이렇게 사람을 본 거죠. 그 비합리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적 어떤 본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뭐 이렇게 사람을 봤어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학자마다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심리사회 이론. 여기서 이제 이 제자들은 당연히 뭐 수동적이기보다는 뭐 능동적인 존재다. 합리가 나오죠. 합리 벌써. 사회가 나오고 심리가 나오니까 벌써 합리 이런 거 벌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이드를 봤고, 이거가 아니다. 이 변증법과 비슷한 건데, 변증법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하나 뭔가를 딱 제안하면 그게 완벽합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치고 완벽함은 없죠. 그건 뭐 완벽하면 신이지. 근데 사람은 신이 아니잖아요. 항상 불완전하잖아.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 생각한 거, 만든 거, 이런 것들은 다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논리가 막 나오죠. 이 변증법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했지만, 옳다고 아주 옳은 거라고 만들어냈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건 이제 반대적인 게 나오죠. 그래서 후학들은 대체로 변증법 논리에 의해서 이제 비판이 가해지고 그 반대되는 생각들을 하고 반대적인 이 상품들을 또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완벽하냐? 그렇지 않더라. 앞에 생각하고 만들어냈던 것과 뒤에 생각하고 만들어냈던 것들이 이게 짬뽕될 수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합이 돼서 정반합 그런 논리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럼 합이라는 게 또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 또 새로운 걸 또 추구하는 세력이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정반합이라는 건, 이 변증법이라는 건 끊임없이 만들어지죠. 시간이 많이 지금 가고 있네요. 인간 의식 수준 한번 볼게요. 인간 의식 수준은 그 프로이드는 뭐라고 봤냐?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이제 의식이라는 게 뭐냐? 이제 프로이드는 뭐 우리가 얘기하면 뭐 다 어른들 아니에요? 금방 다 알지.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하잖아. 물론 이 의식 자체도 우리가 의식하는 거야. 의식이라는 말 자체도 의식화하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게 없지. 내가 딱 봐서 지금 저기 금강경 강의가 있네. 저기 현대 정치학 개론이 있네. 여기 중국 현대 철학사가 있네. 이걸 보는 순간 뭐 하는 거야? 의식하는 거지. 의식한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냥 우리말로 그냥 보면, 보이는 거야. 시 관찰 하잖아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시. 약간 자세히 보면 관이고, 더 자세히 보면 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 관, 찰. 그런 데서 하는 건데, 그것도, 의식이라는 말로 이제 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죽음이 없는데 죽음이 있는 것처럼 이게 상징화 하듯이, 인식 체계로 상징화 하듯이 의식이다. 이게 의식이다. 어떤 순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형상화하는 거죠. 운동, 활동, 감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외부 세계에 접촉해 가지고 꿈이라든가 심상, 사고 이런 거 다 이제 의식이라고 의식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의식이 있어, 전의식. 그 의식 전에 단계를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의식이 뭐냐? 이건 조금만 집중하면 의식화되는 거. 그게 이제 전의식이라고 하죠. 가령 이제 내가 어제 뭐 했지? 내가 지난주 뭐 했지? 뭐 이렇게 잠시만 생각하면 내가 뭐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 전의식이라는 거야. 의식 앞에 있었다는 거지. 이것도 다 학자로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식을 하는 것을 잠깐 의식하면 드러나는 거. 앞에 의식을 이제 전의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누가? 프로이드가. 그 다음에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의식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대체는 다 무의식이다. 근데 무의식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의식, 전의식,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전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이 아주 정신활동에 가장 내밀한 곳에 감춰져 있지만 이게 대체예요, 대체. 큰 틀에서는 다 무의식 상태로 가는 거지. 근데 그냥 생기는 거냐, 이거야. 무의식이 그렇지 않죠. 일정한 의식을 거친 것들이 쌓여. 그러면 그게 이제 무의식으로 가는 거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를 예를 한번 조금 더 드려볼게요. 자동차가 처음에 운전할 때는 다 의식이지. 모르니까.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레바야, 오른발은 브레이크, 왼발은 클러치, 또 오른발 옆에 악셀, 그 다음에 핸들, 레바, 뭐 깜빡이 켜는 거, 뭐 다 있잖아요. 다 의식까지 처음에는 모르니까 의식을 다 하지.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경직돼 있죠. 하나하나 의식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출발하다가 갑자기 앞에 차가 팍 쓰면 어떻습니까? 계속 가면 추돌하잖아. 그러니까 야 의식해 했어. 야 브레이크를 밟어. 그러면 이제 지침을 주잖아. 여기서 명령을 하잖아. 그러면 다리 신경으로 해가지고 이게 저 악셀을 놓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잖아요. 밟으면 차가 멈추잖아. 이런 것들이 의식이죠. 그러나 조금 더 그게 지나면 그러면 조금만 생각하면 브레이크 밟으면 섰다. 악셀 밟으면 갔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전 단계도 있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쌓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앞에 차가 쓰던 앞에 차가 가던 거기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쓰면 브레이크, 가면 악셀. 이걸 밟아가지고 속도를 이게 조절하면서 앞에 차의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가잖아. 그걸 하나하나 의식합니까? 안 하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그게 엄청난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도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낸 거야. 이게 뭐 프로이드가 발명해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심리 작동하는 거, 어떤 사람의 그 움직임의 패턴, 이걸 잘 살펴낸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을 밝혀냈고 나중에 이제 그런 연구하는 수단으로서 환상이라든가 꿈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기에 이르르죠. 그리고 이제 이 프로이드가 성격의 구조를 이렇게 또 살펴서 성격이라는 게 구조를 살펴가지고 이렇다 이제 이러긴 했는데 성격이라는 게 이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 성이라는 게 이게 격 이게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마음이잖아. 이 성이라는 게 성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런 것도 구조화한 거야. 이 격을 딱 쳐가지고. 그래서 구조화한 거. 그것은 세 가지로 만들어냈죠. 성격 구조를 설명하는데 이드, 그러니까 원초화, 원초적인 나, 그걸 원초화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에고, 자아를 말하죠. 그 다음에 자아를 뛰어넘는 거, 슈퍼에고. 이게 원래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원초화, 이드라는 게 이제 원초적인 나라는 거예요. 원초적인 나. 내가 도대체 나는 원초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 태어나면서 얻은 성격이라는 게 원초적으로 딱 들어온다는 거야. 예, 그거의 근원이다는 거지. 정신 에너지의 근원. 태어나면서 딱 나한테 성품이 들어오는 거지. 성격이 딱 들어오는 에너지다 이거야. 그게 에너지의 근원을 이제 원초화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본능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이 살다가다 보면 억압을 이제 막 이게 뭐 탄압 이런 하여튼 살아가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제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거 저항, 그다음에 살아가는데 여러 불편함을 막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게 충동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본능에 따라서 이 원초적인 나, 이드는 본능에 따라서 막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성욕도 생기고 막 공격적인 이런 충동이 막 나타나고 막 그러는 거지. 이건 원초적인 거니까 그런 거예요. 원초적인 거. 그러니까 가령 그 원시적인 거를 생각해 보시면 약간 이해가 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죠. 배고파봐. 또 이 정신과 육체가 아주 최고치에 오르면 성적 충동이 막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 원초적으로 다 꽉 들어차 있는 거다. 성격적으로. 참 하여튼 이것도 주장하는 거지 그런 게 있다. 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자아는 좀 이따 할 거지만, 이 에고 밑에는 이 원초적인 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 침잠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아 그러면 벌써 조금 더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자아라는 개념이 어떻게 써요? 벌써 합리, 제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16쪽 자아를 볼게요. 에고죠, 에고. 이건 이제 성격의 집행자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자기하고 초자, 이 슈퍼에고라고 그러죠. 사실 슈퍼에고라는 것은 이 해석이 이게 좀 잘못된 건데, 이 학계에서 하도 그렇게 쓰니까 저도 이제 같이 쓰긴 하지만, 원래 울트라에고라고 그러죠. 울트라에고. 이게 벗어난 거야. 이게 자아를 벗어난 거. 그게 그래서 이게 슈퍼에고라고 하기보다는 울트라에고, 그래야 이게 맞는 말인데, 그 학계에서는 이상하게 슈퍼에고라고 써요. 여하튼 이 자아는, 에고는 현실 원리에 따른다는 거예요. 현실 원리.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 원초적인 거하고는 좀 다르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외부 세계에서 사는데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상당 부분 사람들하고 교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내해야 되고,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성품대로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원초화, 그러니까 원초적인 나하고는 달리 사실, 허구 이런 걸 구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당한 양의 긴장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2차 과정이 나오는데, 2차 과정에서는
현실 검증 기능을 이제 보통 수행한다. 현실 검증 기능. 그러니까 현실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좀 불합리를 합리화하는, 그러니까 불합리적인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또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들도 나름 또 검증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내죠. 이게 아까도 얘기 조금 했는데, 이 자아라는 게, 예? 나잖아, 나. 예? 그 나가 있냐, 이거. 사실은 이게 심리학이라는 게 이게 불교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자아 그러면 이게 현실적인 자아가, 이게 불교에 가면 이게 무아야. 예? 무아. 내가 없다는 거야. 내가 있냐 이거야. 내가 없지. 제가 김혜영인데 김혜영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김혜영이 지금 김혜영입니까? 아니잖아. 어제 김혜영이 지금 김혜영입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1시간 전에 김혜영이 지금 김혜영입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없어지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김혜영이 없었고, 지금 말하는 순간도 없죠. 말하는 순간 이미 역사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김혜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들은, 지금 뇌세포가, 하루, 이게, 어마어마한 순간순간에, 뭐, 100조 개, 온갖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어떤 세포가 있는데, 그게 막, 뭐, 어마어마한 세포가, 하루에 어마어마한 세포가 죽고, 어마어마한 세포가 살아나죠. 그런데, 똑같은 세포, 가령 이제 오늘 100개의 세포가 죽었다. 그럼 100개의 세포가 태어났다. 똑같이, 계량화했을 때 똑같다. 안 죽지. 그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0개가 죽고 100개가 사는데, 100개가 태어나는데, 그 100개 중에 무지 작은 양의 그 세포가 병들어갖고 나와. 그럼 이제 어느 때 되면 99개가 되는 거야. 100개가 죽고 99개가 사는 거지. 현찮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100개가 죽고 또 99개 중에서 또 현찮은 게 어쩌다 또 나와가지고 또 98개가 이렇게 줄여갖고 나중에 이게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있냐는 거지. 내가 없는 거죠. 아니면 요 손톱을 지금 이렇게 있어요. 손톱깎이로 잘라봐. 그럼 손톱깎이로 자르기 전에는 누구 거야? 손톱이 자기 거라 그래. 근데 손톱 잘라버리면 잘라진 손톱을 자기 거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 이거 그냥 뭐 하나의 그냥 티끌이지 뭐. 근데 그 티끌만큼 계속 자기를 잘라봐요. 계속 잘라내봐.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계속 잘라내봐. 그러면 끊임없이 잘라진 건 내 거 아니야. 잘라진 건 내 거 아니야. 그러면 점점 전부 다 자기를 이렇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잘라내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떤 게 지 거냐 이거야. 오리지널은 없죠. 그래서 무아론도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인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내가 있다는 거야. 자아가 있다는 거야. 그냥 우기는 거야. 그냥 우기는 거야. 그냥 우기고 가는 거야. 그래 뭐 논리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지금 자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뭐 프로이드는 행동을 통해서 뭐 충동을 방출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뭐 그걸 일정한 그 제한을 가한다. 당연하지. 뭐 그런 거 자기라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자기한테 이로움을 찾아. 근데 이로움을 찾는데 이렇게 하면 이로움이 안 와. 오히려 해로움이야. 그러면 일정한 행동을 제한한다는 거야, 스스로. 그게 자아를 의식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래, 그걸 계산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럼 하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안 하고. 이건 뭐야? 그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거든. 이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그냥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산할 수 있다. 그걸 이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벌써 자아가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이 되니까
자아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그 자아를 가지고 논하는 거죠. 근데 그 자아를 넘어서 그러면 초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뭐 슈퍼 에고라고 하는데 저는 그 울트라 에고라고 해야 이게 사실은 더 맞는 거거든요. 그 자아를 넘어서 버려. 그게 이제 울트라 에고. 근데 여기서는 슈퍼 에고라고 하니까 사회 규범이 이제 내면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격 구조의 마지막이지만 어떤 이거는 후천적인 거지. 완전히 후천적인 거지. 가령 이제 그 선생이 또 부모나 선생이 이제 어떤 보상 처벌을 하잖아요. 잘하면 선생님이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처벌하잖아. 옛날에 체벌도 했지. 처벌하잖아요. 벌을 주잖아. 부모도 자식이 잘하면 뭐 사달라는 거 사주고 잘못하면 안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 벌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사회성이 이제 완전히 사회성이 성숙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초자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있지만 프로이드가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죠. 원초화가 이제 선천적인 동물적 특성을 심리적으로 이제 나타낸 거라면 자아는 객관적인 현실과 교류한 결과다. 초자아는 사회적 관계로 만들어진 어떤 문화적 전통을 말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계선은 없는데 뭐 경계선 이건 경계선이다 저건 경계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인간의 본능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본능이 있죠. 삶의 본능 에로스라는 또 죽음의 본능이라는 타나토스가 있다. 타나토스가 음이라고 한다면 에로스는 양이다. 밝음이다. 그러면 밝음이 있으면 항상 어둠이 있죠. 해가 이렇게 딱 빛이 이렇게 딱 주면 여기가 밝으면 여기는 흐리잖아요. 이쪽에서 빛을 때리면 여기는 양이지만 이쪽은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이 양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항상 음양이 같이 존재한다. 제가 태극 강의도 한번 해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또 불안을 얘기했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게 항상 불안하죠. 불안해. 불안한 것을 어떻게 봤냐? 현실적인 불안, 신경적인 불안, 도덕적인 불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봤고, 그 다음에 자아의 방어 기제. 이게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통합해가지고 통째로 보면 다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 이게 본능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사회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죠. 가령 내가 잘못했지만 경찰이나 검찰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게 막 동원되죠. 본능적인 건 자기 스스로 말하지만 사회적인 것으로 방어 기제가 나오는 거는 막 변호사를 다 생각하고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저렇게 얘기해라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프로이드가 합리화, 억압, 전치, 동일시, 격리, 반동형성, 취소, 내면화, 투사, 부정, 강박, 고착, 퇴행, 승화, 보상 이렇게 1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우리 동학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리성적 발달 단계가 있다. 이것도 규정한 거야. 심리성적. 아니 가만히 이거 심리성적이 우리가 규정 안 하면 뭐 이렇게 발달 안 합니까? 발달하지요 다 누구나. 그러나 이것을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살펴본 거지. 사람들의 그 삶을 잘 보면서 몇 살부터는 몇 살까지 대체로 이런 패턴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심리성적 발달 단계로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이건 뭐 우리가 중학교 때도 하나? 헷갈리네. 고등학교 때 조금씩 하죠.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 연구 방법은 지난주에 살짝 봤죠. 이론 평가, 프로이드 이론 평가를 한번 이론 평가도 지난번에 하긴 했는데 우리 20세기 서구 문명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줬죠. 철학으로 출발했지만 다 이게 이게 분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심리학으로 따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 20세기 서구 문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비판을 또 지금까지 뭐 이렇게 밝혀지고 이렇게 분석해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도 있죠. 비판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그냥 평가예요, 평가. 그러니까 이게 비난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지만 비판은 이게 좋은 거죠. 평가하는 거니까 비평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비판이라고 하죠. 성적 욕망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인간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 봤다고 했죠. 적극적인 것도 많잖아요, 사람은. 근데 그런 것들은 약간 관과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는 거고, 오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남성을 조금 더 우월 여성을 약간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약간 편견이다. 이거 이제 그렇게 이제 시대적 이 분석이 시대적인 그런 어떤 배경도 간과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 그다음에 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많이 경험을 해서 연구한 거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의 그 심리는 또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프로이드를 좀 한번 봤고요. 시간이 좀 그래도 갔지만 심리사회 이론 에릭슨의 오늘 발표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사회심리. 그러니까 벌써 하나의 사람을 이렇게 쭉 봐가지고 프로이드가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써 그 사회의 사람들이 만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나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에릭슨이 본 거죠. 에릭슨은 자아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자아심리학, 나에 대한 심리학, 그러니까 사람 개개인이 움직이는 그런 마음은 어떤가, 그런 걸 이제 논리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을 이제 그런 공부를 한 거죠. 자아심리학을 이제 전공했는데 이것을 어쨌든 아주 체계화시킨 사람으로서 또 유명하죠. 그 행동 발달에서 사회 문화적 요인, 이게 이제 점성 원리가 나오는데 그냥 이름이 점성 원리. 그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은 왔잖아요. 그러면 점성 원리를 역추적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단계가 있어서 대학원까지 오게 된 이런 것도 뭐 하나의 정성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인간이 그 발달이라는 게 다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일련의 그 단계, 유전적인 요인에 의존해서 일련의 그 단계에 의해서 인간의 발달이 이게 지배되기도 하지만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같은 걸 보면 돼요. 계단 한번 올라가면 그 계단을 한 번 더 오르잖아. 똑같은 높이의 계단이라 할지라도 올라가면 또 올라가. 그러면 또 올라가. 근데 그 계단이 막 2m, 3m가 돼요. 거리가. 그러면 한 번에 못 올라가잖아. 그 하나의 작은 계단이지만 계단을 하나 올라가서 한 2m 정도 못 올라가지만 한 15cm, 20cm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단계, 스텝이 쌓이면 결국 뭐 2, 3m 올라가고 나중에 뭐 1000m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 발달에 하나의 그 스텝이라는 게 다 이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점성 원리라고 하는데, 누구나 또 그런 원리로 살아가죠. 이제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확립에 아주 중요함을 강조를 했는데, 에릭슨 생애를 한번 볼까요?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태어났고
덴마크인 아버지, 유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태어나기 전에 이혼했다는 거예요. 야, 저는 7살 때 선친께서 이제 요절을 하셨는데, 그것도 기억이 조금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자랄까? 저도 어머니가 개가하시고, 아버지 요절하시고, 어머니 개가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버려졌단 말이에요. 13살에. 버려져가지고 살면서 엄청난 고통, 어려움을 통해서 살면서 부모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많았고. 그랬는데, 이런 친구, 이런 에릭슨 같은 친구들도 이게 정체성이 혼란이 안 올까. 왜냐면 3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또 개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예 모르면 괜찮나? 하여튼 나중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 저와 유사한 사람들 이렇게 또 유사하지만 저보다 더 좀 어려서 이렇게 부모와 헤어지고 이게 산 사람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얘기하기가. 근데 여하튼 에릭슨이 그런 이제 부모가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그래서 계부 밑에 자란 거, 저도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릭슨이 사람을 이게 소극적이고, 이 프로이드처럼 이게 뭐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막 보진 않았어요. 그거 참 묘하지 않습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늘 이런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는, 결정론보다는 확실히 자유의지를 더 저는 강조를 하거든요. 그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뭐 안 좋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은 다 누구한테나 주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더 힘을 싣고 있는데, 이 에릭슨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도 학교 생활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 가면 뭐 학생들이 굉장히 뭐라 할까 이 덴마크인 외모에다가 유태인 외모 때문에 유태인 친구들이 많이 놀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그러니까 뭐 이 교우 생활이 잘 이루어졌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 경험이 있어가지고 정체성 위기가 왔고, 또 혼미한 그런 연구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능동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을 만나면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약간의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 안나 프로이드 딸이 이제 설립한 학교에서 아동을 지도하자고 하는 이제 제안을 받고 거기에 합류를 하죠. 그러면서 아동 정신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서 분석가로 활동하면서 유명한 인사가 이제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미국의 예일 대학 가서 문화인류학을 공부를 하고,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 가서 아동 정신 분석을 연구했고, 근데 학위는 공식적으로 없다 그래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 가서 이제 교수를 했고, 은퇴할 때까지 살다가 92세로 영면에 들어갔죠.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학위가 없어도 이제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학위는 없지만 학계 또 사계에서 아주 엄청난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쩌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교수를 하고 있죠. 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요즘에 뭐 거의 대부분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거기다 지원 그 자격이 아직 그렇게 못을 박아서 그렇지 실제로 학계에 어마어마한 학자가 있다. 그럼 그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교수로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 지원 요구사항에 그걸 탁 낮춰가지고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따로 모시기 위해서 이제 제안을 이제 패한 거죠. 여하튼 보실까요? 인간관을 보실까요? 이제 에릭슨의 인간관을 좀 보시면 프로이드가 주장한 것처럼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식한 수준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환경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한 가지고 아주 뒤집어서 사람을 달리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인간 행동 그 발달의 결정 요소를 생물학적 힘이 아닌 심리 사회적 경험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아 발달 기능에 관심이 많았고 인간이 성장하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누구나 갖고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적인 요소보다는 사회와 누구나 그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사회 과정에서 그 기능, 문화적 요인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중시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어떻게 봤냐?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이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그 다음에 창조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고 얼마든지 계산을 통해 가지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지향적인 존재다.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있고 이쪽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서로 부대껴 살면서도 그 집단의 그 우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우수한 사람들이 어떤 살아가는 방법론을 막 제시하잖아요. 서로. 그럼 이 방법론, 좋은 방법론, 여기 좋은 방법론을 서로 갖고 이제 서로 이렇게 취하다 보면 그럼 어떻습니까?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를 찾아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간이 되고 또 전혀 새로운 변증법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창조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성장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프로이드 이론과 에릭슨 이론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우리 강혜진 쌤이 오늘 여기 뭡니까 이 PPT로 정리를 아주 잘 해놨어요. 정리를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동학분들도 프로이드 이론하고 에릭슨 이론을 비교하는 이게 아주 짤막하게 하는 게 있는데 자아 분석. 그러니까 원초적으로는 자아라는 게 존재할 수 없지만 있다고 치고 그걸 분석했다는 거예요. 일단 같은 점 자아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내가 있다라고 보고 그것을 기초해서 봤다. 그건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 경험을 중시하는 거예요. 초기 경험. 프로이드나 에릭슨은 인간의 그 초기 경험,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많은 경험들을. 그런 것들을 상당히 중시한다.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가 다 예정이 돼 있고
그 순서는 불변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거고, 인간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그것들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되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달 단계 구분에 있어서 과학적인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지. 당연히 자기들이 본 것만 가지고 했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요즘에도요,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일단, 상정을 해요. 그 다음에 실험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심리라는 게 일단 생각을 딱 하나 만들어 놔. 이럴 것이다라고. 그러고서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해가지고 이렇게 작동하냐 저렇게 그럼 어떻게 작동이 잘 돼가지고 부합하는지, 어떻게 작동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어떻게 서로 다른지, 그런 것들을 기술을 놓는 게 요즘의 사회과학인데, 이때만 해도 과학적인 정확성이 좀 결여됐다. 당연한 거죠. 지금도 그렇게 많은 실험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도 조금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 또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진공관, 진짜 공이다. 완전히 없다. 진공관이잖아요. 옛날에 텔레비전 진공관으로 그 열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비었다고 본 거지만, 뭐가 비기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소립자들이 많잖아요. 다 소립자 물리학까지 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나중에 커크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 그게. 그러니까 없을 거라고 봤지만 그 안에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완벽합니까? 지금도 더 이상의 원자보다 더 작은 건 없다. 없긴 왜 없어요? 살펴보면 다 있지. 그러니까 그때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비교가 이제 같은 점이었고, 다른 점을 보면, 프로이드는 심리성적 발달을 이제 봤다고 한다면,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발달로 이제 치환해서 본 거죠.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 다음에 성적 욕망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에릭슨은 사회 문화적인 어떤 역량을 통해서 달리 작동하더라, 심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강조를 했고, 프로이드는 또 사춘기까지 5개의 단계로 했는데, 에릭슨은 이제 생애 주기로 봐가고 8단계로 이제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비도가 성적 쾌감을 얻고자 하는 어떤 신체 부위다, 그렇게 봤다면, 이제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위기를 가지고 본 거죠. 그리고 이 프로이드의 초기에는 이제 3단계로 봤죠.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여기서 이제 성격이 기틀이 확립된다고 보고, 5살까지 이가 이제 유년기를 5살까지 해서 유년기를 강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격을 만들어낸다라고 봤는데, 에릭슨은 그렇지 않다고 본 거죠. 전생에서 이제 모든 것이 발달하는 것을 강조했고,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자아 정체성 확립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논리와, 그렇지 않다. 3살 버릇이 10살 버릇이 20살 버릇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에릭슨의 관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프로이드는 5살 버릇 80까지 간다. 요즘 80대 일단 뭡니까?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근데 5살 버릇이 그대로 갑니까? 저는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에릭슨 쪽에 더 저는 이제 저울을 단다고 한다면 에릭슨 쪽에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다. 가령, 여기가 선, 여기가 악, 여기가 가운데야. 그 여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근데 이쪽으로 그러니까 가면 점점 이제 극선이 되는 거지. 극선. 이 극선. 선에 극하는 거지. 이거는 극악. 이거는 뭐 극악이지 뭐. 이거 극악.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야. 아니, 어려서 태어나면 선이 있어요? 악이 있습니까? 없잖아. 선악이 없어. 근데 이 선한 1살, 5살, 뭐 10살, 10살까지 선했어.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씨발, 선하게 살아야 소용없네. 나 악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이 악한 짓 하기 시작하면, 악한 짓, 여기 몇 살이랬어? 10살이랬지, 10살. 10살? 그럼 10살까지 10년간 나쁜 짓 하다가, 이제 나쁜 짓 하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이게 금방 나쁜 짓이 됩니까? 나쁜 짓이 되려면 적어도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다가 다시 빠꾸로 가야 10년이 돼야 이제 그때부터 악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라는 게 한 번 착해졌어. 10년간. 만약에 프로이드처럼 5살이야. 5년이야. 그러면 5년간 여기서 좋은 착한 짓만 했으면 이 사람은 평생 착하게만 사냐 이거야.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10살까지, 5살, 10살까지 착한 짓 했다가도 얼마든지 나쁜 짓 하면서 나중에 극악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려서 태어날 때는 선악이 없었지만 이놈이 갈 때마다 그냥 도둑놈 엄마 아버지 만난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도둑놈 엄마 아버지 이거 보고서 무조건 나쁜 짓을 계속 한 거야. 이건 나쁜 짓은 모르지.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 10살쯤 되고 이렇게 갔어. 그 10년에 나쁜 짓 하고 살다 보니까 나쁜 짓이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굉장히 나쁜 거라는 거야. 선생님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건 나쁜 짓이야. 그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개과천선한 거지. 그래갖고 다시 이제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하니까 한 10년이 걸려갖고 다시 와야 이제 본전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쪽으로 가야 이제 선한 행위란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개과천선해가지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는 많겠냐 이거예요. 실제로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에릭슨의 이론에 더 힘을 실을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이건 뭐 그렇다고 다 정답은 아니고, 우리 동학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달리 봤구나. 이걸 좀 알으란 얘기죠. 프로이드가 그렇다고 다 틀린 것도 아니고, 에릭슨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프로이드가 다 틀리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서로 지금 대립해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는 부모와 관계를 아주 중요시했고, 결국 에릭슨은 이게 심리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사회 심리, 거꾸로 보면 사회 심리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발달 단계에서 외부 환경에 굉장히 그런 과정들을 중시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라는 건 벌써 부대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그런 데서 만들어진 심리.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 그렇게 봤으니까 당연히 다른 거죠.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에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책을 한번 이렇게 몇 페이지나 주요 개념을 열등감 보상, 우월성 추구, 사회적 관심, 가상 목표, 창조적 자아, 생활 양식, 출생 순위 이렇게 쭉 7가지를 이제 해놨는데, 이 개념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 동학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제목하고, 이게 길지가 않아요. 제가 단락을
딱딱 아주 최소화했어요. 그러니까 읽는데 크게 이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열등감 보상, 우월성을 추구했다. 사회적 관심, 가상 목표, 창조적 자아, 생활 양식, 출생 순위. 이렇게 이제 나눠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다 사회 심리를 통해 가지고 심리 사회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 주요 사회적 관계가 뭐 어머니, 부모, 가족, 이웃, 학교, 또래 집단, 뭐 리더십 모델, 친구, 연인, 회사, 동료, 노동의 분화와 가사의 분담, 그 다음에 인류, 사람들이 살아간 그 흔적,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들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결과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쭉 나열한 겁니다. 에릭슨 평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전생에, 생애 주기를 통해 가지고 발달을 강조했고, 인간 발달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정신 분석 이론을 조금 더 확대하고 발전시켰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리적인 측면이 아니고 건강하고 건전한 측면에서 인간 발달을 설명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환경이 그렇게 이제 원만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하고 좀 이 분석할 때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전체를 봐가지고 얼마든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이 될 수 있고 합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부정적 평가를 보면 혓바닥 깨물렸네. 피가 나는. 프로이드의 성적인 신체 부위에 이제 무리하게 연결시키려고 했다는 게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보는 거죠. 이제 어떤 학자가, 큰 학자가 나오면 그 학자를 일정 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학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비판을 우리가 하지만 왜 이렇게 일정 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냐면, 큰 학자가 있어요. 이제 어떤 어마어마한 학자가 있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학자를 연구를 해. 거기서 새로운 연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논문이란 말이에요. 논문을 만들어낼 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논문은 길고 과제물은 짧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과제물도요, 책이 한 권씩 내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박사과정 가고 그러면 책 한 권을, 아니면 10권을 한 권으로 만들어라, 한 권을 5권을 한 권으로 만들어라, 한 권을 10장으로 만들어라, 뭐 이렇게 이 과제를 준단 말이죠. 그럼 그걸 다 읽고서 축약할 수 있는 힘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과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10권을 한 권으로 만들어내, 한 권을 10장으로 만들어내, 10장을 한 장으로 만들어내. 이게 과제잖아요. 그런데 10권을 한 권으로 만들어내. 그러면 한 권의 책이 되잖아. 어쨌든 대폭 줄인 거지만 그건 과제일 뿐이야, 과제. 근데 사람들은 이게 한 권도 양이 많으니까 이게 무슨 논문 정도의 양인 줄 알고 그걸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그냥 과제. 그거는 과제고, 논문은요, 어떤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해라, 어떤 사물에 대한 연구를 해라. 그러면 그 사물을 연구한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사계의 전문가, 학계의 그 엄청난 학자가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기초로 이 사람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그걸 연구 방법론을 쭉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서 자기 거를 거기다 쓰는 거지. 이제 자기하고, 자기가 바라봤을 때 이 학자가 바라본 거하고 내가 바라본 게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를 이제 분석해내는 거예요.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술하는 거예요. 그게 논문인 거예요. 저는 가령 이제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정조의 효치에 대해서 제가 박사 논문을 썼잖아요. 석사 논문도 쓰고. 그러면 정조의 효치, 정조의 효,
예? 수원대학원이니까. 정조하면 뭐 수원이니까. 수원하면 또 효원의 도시잖아요. 효의 도시란 말이죠. 그러면 정조가 주장한 효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정조가 없는 효를 만들어낸 거나 내나 이거예요. 없는 효를 만들어냈냐? 그게 아니죠. 진짜 효는 옛날 벌써 고대 때 수많은 학자들이 주장했어요. 그 효와 정조가 주장한 효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논문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 부분 그 내가 나보다 먼저 효라는 게 먼저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걸 일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행연구라고 하는데 그 선행연구를 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선배 학자가 쓴 것을 갖고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 그건 논문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네가 어디 건방지게 이제 처음 배우는 놈이 네가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공계에서 실험 논문으로 할 때는 가능해요. 그거는 창조적인 논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없는 것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실험하는 거야. 그래서 탁 어떻게 부합되고 어떻게 부합되지 않는지를 이제 그 데이터를 내는 거지. 그건 이공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인문 사회에서는 다 이렇게 먼저 선배들이 한 것을 기초로 더 추가하고 더 창의적인 게 나오는 거지, 없는 걸 만들어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계에서는 프로이드가 성적인 신체 부위에 대해서 막 신체적인 어떤 성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리하게 차용했다. 그래서 비판만. 일부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 학계에서는 이런 거 보면 뭐 당연하다. 그래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 개념 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하다. 당연하죠. 이제 아들러쯤 가면 상당히 이제 체계화가 되는 거죠. 각 발달의 구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 데이터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심리라는 것 자체가 심리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로 낼 수 있는 게, 요즘에 물론 이제 심리학과를 가면 막 데이터를 내 가지고 이런 이렇게 작동하고 저건 저렇게 작동하더라. 그렇다고 다 맞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인문학이 그래서 어려운 게, 이렇게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물을 마시려고 하면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딴 생각이 나서 이따 먹어야겠다. 그리고 이따 마시겠다. 그리고 그냥 앉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분명히 일어나서 걸어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한 걸음 갔을 때 돌아설 수 있고, 두 걸음 갔을 때 돌아설 수 있고, 손이 여기까지 갔다가 10cm 만에 10cm를 놔두고 이게 손을 그냥 훼손할 수 있는 거고, 돌아설 수 있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뭐 과학적으로 그 불확정성 원리 를 이렇게 떨어지면, 옛날에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랬지만 요즘은 다 밝혀지잖아요. 밝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조차는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아직도 사람의 마음을 논리적으로 규정하기는 이거는 아마도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게 사라질 때까지 규명하지 못하지 않을까. 요즘에 AI라고 있잖아요. AI가 이제 막 바둑을 이제 막 두잖아요. 그 AI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이미 이제 과거에는 사람이 이렇게 두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여기다 둬라. 누가 여기다 두면 여기다 둔다. 이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 계산을 AI가 한다는 거야, 스스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어디다 돌을 놓으면 AI가 이제 지정해 놓는 거지. 내가 AI에다가 여기다 놓는다. 그러면 이제 정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여기다 어디다 돌을 놓으면 또 AI는 어디다 놔라.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어디다 놔라. 그러니까 정해가지고 AI가 갖다 놨는데, 이제는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역전이 돼버렸죠. 그래서 AI가 자체에서 알아서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놓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그 AI가 계산해서 놓는 것을 누가 시켰냐는 거야. 누가. 그래서 요즘에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의 심리작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그러면 이건 사람의 심리를 벗어난 거냐, 사람의 심리 내에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죠. 이건 벗어난 거다. 벗어났다가 하면 이제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게 신이 그렇게 만든 거다. AI에다가 어디다 집어넣어가지고 AI가 그렇게 구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종교를 배제한 순수한 과학에서 비롯된 데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 거는, 그럼 그게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 거냐, 배제된 거냐, 개입된 거냐, 배제된 거냐, 그래갖고 지금 요즘에 엄청난 이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리라는 걸 규정하기가, 아마도 저는 인류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심리를 끝까지 분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분석해낼 것이다. 그래서 다 자동화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인류가 그것까지는 밝혀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뭐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생각을 듣고서 어떤 생각까지 갈지, 그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릭슨을 살펴봤는데, 에릭슨 전에 프로이드도 한 번 더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 잘 지켜보시고, 또 책도 좀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면 거기다 이제 시청한 소감을 좀 간단하게 쓰시면 이제 출석으로 제가 인정하고, 그걸 또 근거로 해서 이제 나중에 평가할 때도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융인데, 융의 분석 심리, 이것은 우리 단체 톡방에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